자, 4주차 핵심 유형 과정 괄호넣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주차에는 물권 총론의 물권 변동과 점유권까지 했죠. 그 지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물권법 전체 원칙이 몇 개 있었죠. 그 중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었고요. 공시의 원칙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공신의 원칙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A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매수인이더라. 그럼 이 등기는 무효죠. 또 B 노트북을 갑이 점유하고 있는데 갑이 만약에 도둑놈이야. 그럼 이 점유도 무효죠. 다시 말해서 권리자 아닌 자가 등기나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갑하고 거래하는 을은 이게 무효라는 사실,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모를 테니까 이 갑의 등기나 갑의 점유를 신뢰한단 말이죠. 이걸 공신이라 하고요. 이때 을이 거래했을 때 을은 무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권리를 취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안 되겠다. 공시 방법을 신뢰한 자, 공신.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게 공신의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에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죠. 이 동산의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는 게 뭐예요? 249조 동산선의취득이죠. 그죠? 1번 무효의 공시 방법이 존재할 때 이걸 신뢰하여 공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 공신의 원칙 이렇게 되죠. 공시가 아니고 공신의 원칙. 자, 2번 물권 변동 관련해서 186조가 있었죠. 법률 행위로 인한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런 걸 뭐라 부르죠?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 이렇게 부르죠. 우리 민법이 바로 이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3번 187조죠.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공용징수는 몰라도 되고요. 판결, 형성 판결만을 말하죠. 대표적인 게 뭐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외워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경매, 경락인이 경락됨을 완납한 때 기타 법률 규정에는 관습법이 포함되니까 관습법상 지상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도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러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변경, 소멸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예컨대 소멸의 경우에도 말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뭘 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뭘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처분은 뭘 말하는 거야? 등기 이전에 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등기를 넘겨줄 때 등기를 하고 넘겨주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매각을 할 때는 매매계약을 할 때는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도 그 계약은 유효하죠. 자, 4번 등기 중에서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청구권의 순위를 미리 확보. 뭐라죠?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 이렇게 보죠.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 부동산 매수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가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든가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라든가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등은 가등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안 되죠. 자, 5번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됩니까?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이죠.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 자, 5번은 왜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돼 있고요. 가등기권자 을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은 상태예요. 자, 보존 등기가 1번, 등기 순위번호, 가등기 2번, 3번 이렇게 돼 있을 때 을은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그 본등기를 병에게 청구해야 되는가 갑에게 청구해야 되는가 문제가 생기는데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 그러죠. 제3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하기 때문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제3자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을은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 본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즉 물권 취득의 효력 발생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5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을 상대로 본등기 조건을 행사해야 된다. 6번 중간생략 등기.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되었을 때 을을 생략한 채 등기가 넘어간다고 그랬죠.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안 되고 을을 대위 청구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갔다. 일단 그 등기는 유효다. 그게 6번이죠.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일단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무조건 깡그리 무효라 그랬습니다. 7번 부동산 매수인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 실체법상 권리, 공동신청에서만 문제가 되는 권리. 뭐가 있었죠?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신청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죠. 그리고 이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의 성질 구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채권적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지만 물권적이라면 물권과 별도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그 소멸시효 때문에 물권적 채권적을 구별해야 되는데 8번 법률 해결처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 채권적이죠.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환매 특약에 의한 환매권 등기 청구권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의한 621조 임차권 등기 청구권 다 채권적이죠. 다만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인데도 채권적인 게 하나 있었죠. 뭐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이죠. 9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청구권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자 아까 을이 갑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해놨다. 나중에 을은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본등기 청구권이 뭐예요?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채권적이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10번 이거 뭐죠? 자,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죠. 갑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매매 원인이가 실효가 되면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되고 을 등기는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등기와 권리가 불일치하잖아요. 이걸 일치시키려면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말소 등기 청구 또는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이 말소 등기 청구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거니까 뭐예요? 물권적 청구이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의 일종이 됩니다. 물권적 청구이 됩니다. 11번 등기 추정 요건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갑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추정력의 물적 범위 원인 추정된다, 절차적법 추정된다, 권리 추정된다, 담보물권의 경우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하지만 채권 발생 원인 계약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허가받은 게 추정된다. 농지취득차기 증명 갖춘 걸로 추정된다. 경매에서 송달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된다. 이런 게 다 물적 범위였었죠. 반면에 인적 범위는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잖아요.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에 대해서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죠. 제3자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죠. 그게 등기 추정력의 인적 범위죠.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현 등기 명의인 을은 전 등기 명의인 갑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원인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죠. 된다. 즉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가 되겠죠.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가 되겠죠. 자, 12번은 물권 소멸 사유 중에 소멸시효라는 게 있죠. 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두 개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 기준 기간이 10년이에요.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기본이 30년입니다. 그런데 채권 이외의 지상권,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13번 점유권관에서 점유태양이 있죠. 점유태양관에서 꼭 기억해야 될 조문이 있어야 점유태양 추정 규정 197조 1항 뭐가 추정되죠?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하죠. 근데 뭐는 없어요?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없죠. 이건 안 되죠. 네 가지가 추정이 되죠. 또 198조는 특정 두 시점에 점유 사실이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되면서 특정 두 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되죠. 문제는 추정이 되니까 보세요. 자주 소유의 의사에 한 점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면 뭘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죠.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14번은 점유태양이 전환되는 것 중에서 자주가 타주로, 타주가 자주로 그 중에서 선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전환되는 게 있어요. 197조 2항. 일단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이 됐다가 이 선의 점유자가 소유권 등 본권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 선의 점유는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따라서 이 경우에 소재기 이후 과실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 201조 선의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고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로 보니까 본권소에서 패소했을 때 소제기 이후 과실은 수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과 점유권에 관련된 내용들 간호놓기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이제 문제 풀이하고 또 기출지문 OX까지 또 확인해서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자,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요. 공부하기가 점점 싫어집니다. 그 마음을 다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흔들리시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절대 날이 더워진다고 또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꼭 참고 강의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문제 반복해서 푸시고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확인하고 이런 지난한 작업을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합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위에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짧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공부에는 왕도라는 게 없다라는 말 너무 진부하지만 정확합니다. 꾸준히 반복하고 참고 하는 분들만 합격하시는 거예요. 물론 대중에 운 좋아서 쉽게 붙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런 운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운이 좋은 거고요. 나는 그런 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범하다고 생각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